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래요. 기가 막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이요. 소득 상승률에 비하여 무려 192배가 높은데요. 이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7%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7%예요. 4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4년 동안 17%밖에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4년 전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억 하던 것이 있다면 현재 7억 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가격대의 아파트가 아직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6억 하던 것이 이제 7억밖에 안 해. 뭐 7억 9천도 아니라 딱 7억밖에 안 해. 이런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제가 먼저 가서 사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싫든 좋든 사실을 은폐하든 솔직하게 공개를 하든 있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전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부 기관의 발표니까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숨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경실련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달부터 2021년 5월달까지 4년 동안 전체 평균 가처분 소득은요, 2017년도에는 4,520만원, 2021년도에는 4,818만원, 그래야 4년 동안 전체 평균 가처분 소득이 298만원이 상승하여 7%가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5월달부터 2022년 5월달까지 서울의 30평 아파트 가격은요, 2017년 5월달에는 6억 2천 하는 게 2022년 5월달에는 11억 9천만 원으로 무려 5억 7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상승률은 93%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는 올랐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은요, 2017년도에는 14년 걸리는 게 현재는 2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무려 11년이나 더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린다는 얘기니 이러니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25년 동안 모아야지 서울에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 이거 좀 문제이지 않을까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년간 집값이 17%를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긴 것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인데요, 서울이 1년 만에 19.91%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특히 노원구는 34.66%, 도봉구는 26.19%, 강북구는 23.37%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공시가격이에요.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4년 동안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 이거 영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여기에다가 부동산 특위까지 구성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부동산 특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지 않나요? 이랬다 저랬다까지 하니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러 구성된 부동산 특위조차도 아니 부동산 특위가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 이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집값은 상승하였고요, 특위는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터지면, 즉 한국 경제 외부에서 큰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 중심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이야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먼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기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방송해드린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참 큰일이에요. 서울 집값은 상승하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에 한국은행은 폭락까지 경고하고 있으니
문득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느낌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유주택자로 산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로 산다는 거 뭐 아시지 않습니까? 집 없는 고통, 앞으로 내 집 장만이 더 어렵다는 고통, 뭐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는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14년에서 앞으로 뭐 25년이 걸린다는데 또 월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세입자분들이 뭐 전 국민 중에서 거의 뭐 한 45% 가량이 타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하니 이자 등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대한민국에서 1주택자로 산다는 거. 나는 뭐 투기의 목적, 투자의 목적 이런 것도 몰라. 나는 그냥 내 집 하나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고 또한 종부세 대상이 아닐 경우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까지 다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1주택자고 나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결국 세금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최소한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 분들 물론 그래요. 뭐 다주택자니까 주택 없는 분들에 비해서 그나마 낫겠죠.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른 집을 팔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10억을 남겼는데 세금을 8억, 9억은 납부해요. 실제적으로 10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남는 금액은 1억에서 2억 사이다. 이거 뭐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따라서 팔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죠. 재산세 납부해야죠. 건강보험료 올라가죠. 등등등. 세금이 얼마나 또 올라갈 겁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뭔가 무엇인가 크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신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국민들 표를 생각하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뒤죽박죽으로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 대한민국 부동산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요. 아무튼 힘냅시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